사랑을 배울 수 있다면 로버트 솔로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모든 것을 로버트 솔로몬, reinventing romance for our time about love. 솔로몬 로버트, 미국 텍사스 대학교 철학 교수를 역임하고 미시간 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닌 도중에 우연히 니체 수업을 청강하다가 전공을 철학으로 바꾸는 결정을 내린다. 니체, 하이데거, 사르트를 비롯한 현상학과 실존주의의 사상적인 토대를 두고 감정과 철학, 비즈니스의 철학의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아카데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철학이 삶의 현장에서 성찰의 자원이 되는 담론이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다양한 형태의 글을 쓰기 실험을 했다. 아내이자 철학적인 동반자인 캐슬린 하긴스 교수와 함께 쓴 짧은 철학사 니체가 진정으로 말한 것, 회의 주제를 위한 영성 등이 있다. 감정철학 관련 저서로는 열정, 감정과 삶의 의미, 사랑에 대하여, 우리 시대를 위한 연애의 재발명, 정의를 향한 열정, 느낌에 충실하기 등이 있고, 비즈니스 윤리 관련 저서로는 윤리학과 탁월성, 비즈니스에 대해 생각하는 더 좋은 방법 등이 있다. 45권에 이르는 저서 및 편저와 함께 2000년에는 국제감정연구학회 회장 역임하고 체이스맨 해튼은행 폐동맥 출혈로 체이스맨 폭스바겐 유스글로벌 기업의 자문역을 맡았는데 2007년에 스위스 치리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던 중에서 폐동맥 출혈로 갑자기 사망했다. 사랑을 배울 수 있다면, 이 저자에 대해서 다른 책을 하나 더 읽은 것 같은데, 1994년 초판 소문은, 이 책은 에세이로서 학술적인 연구나 과학적인 탐구가 아니라 개인적인 시도이다. 이 책은 실험, 연구, 사회학적인 이론, 도덕 로비가 아니라 투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뜻한 언변, 영리함, 귀여운 또 과시적인 학술 연구, 광범위한 철학적인 논쟁, 그리고 여러 주의를 흐리는 것들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이런 익숙한 지지대 없이 발급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점을 고백합니다. 이 책에서 내가 사랑에 대한 이론을 줄곧 발전시키고 있긴 하지만 나의 결론 역시 개인적이고 실제적이지 학술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요컨대 내 논지는 사랑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우리 존재의 근본적이라는 것이며, 사랑은 니체의 열정이 강력한 힘으로 폭발하는 것에 의해서 추동되기보다는 우정을 통해서 개발될 때가 가장 좋다는 것이며, 사랑은 실제로 우리가 자주 두려워하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약해지기보다는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엄청난 지성과 경험과 감정과 잘못된 판단을 소모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친구와 작가들이 이 책의 아이디어에 기여했지만 특별히 안젤라 코 등등등등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던 모노톤 사람들이 이 책의 아이디어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2001년 메디슨 북스 서문, 사랑, 낭만적인 사랑은 우리 시대를 가장 철저하게 사로잡는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 강박 자체가 우리가 사랑을 너무 미화하고 사랑과 관련하여 우리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고문해서 성취하거나 실현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환상적인 여건을 만들어냈던 산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위대한 저자들 가운데 어떤 이런 사랑을 고통, 일종의 광기
또 심지어 치명적인 질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현실입니다. 사랑은 고귀한 것이면서도 또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치 있는 것이면서 또한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잠시라도 사랑과 연애의 장엄한 열정에서 그 무엇도 빼앗지 않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 기록에서 이 한 가지 감정을 다른 어떤 감정들보다 더 높이, 아주 더 높이 끌어올려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랑을 다루고 있는 많은 글들은 지난 3000년 동안에 거의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곤혹스러울 정도로 무비판적이거나 쓰레릴 정도로 냉소적으로 연애 편지와 논문과 낭만적인 시를 양산해 왔습니다. 우리는 내가 개변론자와 조력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랑이 이루는 모호한 추상에서부터 정확히 요점을 알려주는 것들 사이에서 걸쳐 있습니다. 요점을 알려주는 것은 이를테면 치약 뚜껑을 닫으라는 실용적인 조언과 의사소통 형성을 위해 초등학교식인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들은 간단히 말해서 듣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라는 한 구절을 책 한 권 분량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조언이지만은 사랑의 본질의 가치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사랑을 배울 수 있다면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 감정, 사랑이란 이 감정의 약속, 기쁨, 실망, 위험에 관한 개인적인 탐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발견하는가? 아니 사랑은 우리가 창조하는 것인가? 또 우리가 때때로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을 인정하고 사랑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뭔가? 왜 사랑은 잘못되고 우리는 잘못된 상대를 선택하는가? 우리 사회에서 사랑은 종종 젊은 날의 성적인 열정이 지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런 생각과 그 못지않게 유해한 수많은 사랑의 신화들이 성숙한 사랑을 어렵게 만듭니다. 나는 사랑을 그렇게 모호하게 만든 형이상학적인 안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신화, 위험한 비유를 뚫고 나가 길을 내면서 연애가 이해해 가능하고 분별력이 있으며 행복한 삶과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랑은 물론 자연적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랑 없이는 불완전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재규정하면서 또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재규정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친밀감, 충실감, 성적 매력과 같은 같은 중요한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재규정합니다. 요컨대 이 책은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점점 더 다양해지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문화의 일부로서 우리 시대를 위해서 연애를 재발명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의 성공을 촉진시키는 처방책을 약속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말하는 것이 철학적이라고 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굳게 믿는 이 책의 전제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의 생물학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학과 우리의 관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서 이 책이 처음 출판된 뒤 지난 10년 동안에 나는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삶을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일장의 불가이한 감정, 2장의 사랑에 대해서 잘못 생각 바로잡기, 사랑에 빠지기, 사랑에 있어서 자아, 또 사랑의 동력학 사랑을 지속하기, 옮긴 서로는 사랑을 재발명하기, 오직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떻게 사랑을 지속할까 하는 것이다. 딱따구리가 있는 정부라. 톰 로빈스. 이 책은 사랑, 낭만적인 사랑에 관한 책이다. 사랑은 많이 예천되고 종종 조소와 비판을 받으며 사람들이 절박하게 찾고 갈망하지만 결과적으로 많이 오해받고 있는 감정이다. 생각과 기대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오해는 실제 행동에서는 실망과 비극을 낳는다. 우리는 사랑에 관해서 역설적인 견해를 키워왔고 그 결과 지속하는 사랑은 모호하고 또 힘들며 심지어 미스터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뜻없이 경험일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사랑을 정의하면서 왜 사랑이 지속되지 않은지 가끔은 아주 쓰라리게 의아해야 한다. 우리는 연애를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새로운 것은 결국 낚는다고 반대한다. 우리는 젊은 사랑을 찬양하면서 왜 우리가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에는 곤란을 겪는지 의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사랑을 지속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식으로 사랑을 이상화한다. 이를테면 사랑보다는 자아와 더 많이 연관되는 감정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사랑이 온전히 이타적이어야 한다고 배운다. 또한 사랑에서는 또 우리를 매혹시키는 가치와 사랑을 움직이는 특성 사이에는 실질적인 갈등이 존재하며 이 갈등은 지속할 수 있는 사랑과는 상충하는 연애와 또 낭만적인 매우 이미지로 이어진다. 가장 나쁜 것은 사랑이라는 역사를 통하여 발명되고 재발명되는 것임에도 우리는 사랑이 영원하다고 배운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실제로 사랑은 언제나 열린 질문이며 개인적인 책임의 문제이지만 우리는 사랑이 진정으로 발현되기만 하면 사실상 보증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사랑을 지속할 수 있을까? 사랑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 자신의 토대를 세우는 감정적인 과정이라는 것이 이 책의 주제이다. 사랑은 일시적인 느낌이나 열정이 아니며 최초의 끌림과 또 젊은 첫사랑이라는 한정된 용어로 생각되어서도 안 된다. 또한 사랑을 과도하게 길들이거나 이상화해서도 안 된다. 사랑이 지속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오해하고 사랑에 관심을 잃고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직업적인 커리어와 반복되는 일상으로 사랑을 질식시키기 때문이다. 사랑은 사랑이 자신을 중요한 것으로 인정할 때, 사랑이 자신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사랑이 열정이 아니라 가정으로 자신을 이해할 때 지속이 된다. 이 책은 어떻게 사랑이 지속되는가를 다루는 책이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랑은 우리 대부분이 마주했거나 마주하게 될 가장 환희에 찬 또는 또 종종 가장 고통스럽고 파괴적인 경험이다. 사랑은 어떤 종교적인 경험으로 여겨졌는데 이런 생각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본질은 진정한 종교의 본질만큼이나 다루기 힘들고 신학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렇더니 에로스라고 불리는 번박한 가정의 신을 신적인 위상으로 격상시키고 그것을 일반적인 인간의 사랑과 확연히 구별한 다음부터 사랑에 대한 과도한 이상화와 성관계 및 그 변형 형태에 대해서 보다 덜 천상적이고 더 평범한 사실 사이에 해소할 수 없는 긴장이 존재해왔다. 그리고 기적은 항상 일어난다. 미국에서만 매일 6,000명의 10대들이 새롭게 사랑을 행위, 아직 사랑이 기술이 아니라면 서울로 입문한다. 미국에서만 매일 6,000명이 이혼하고 6,000개의 사랑이 법적으로 종료된다. 이 수치는 사랑과 이혼의 상관관계로 보여주는 통계이다. 이 수치는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두 수치는 선거 여론조사와 성공 타율이라는 진리를 파악하는 20세기 고유의 통계적인 언어로 사태를 정확히 맞추고 있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사랑의 신비가 아니라 그 나디금이며 사랑이 압도적으로 보여주는 범속함이다. 사랑의 따금 등장하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강타하는 희귀한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느낌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들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의 가족은 그렇게 불운하지 않으며 이들이 사랑도 비극적이라기보다는 안락하고 희극적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지속하는 일에 가장 많이 곤란을 겪는 이들이 사랑에 가장 적합하고 사랑에 대해서 가장 사리깊고 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인생 전반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인 것 같다. 이런 사랑에 대해서 한의에 가득 차고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낭만적인 연애와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중에서 어느 것이 나은가와 같은 질문에 최종적인 해답을 내놓을 수는 없다. 언젠가는 커플 사랑을 돌려받기보다는 짝사랑을 더 좋아하는 낭만주의자, 다른 방식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성을 이용하는 커플, 흥분과 성적인 열정보다도 고요함과 정수감을 더 좋아하는 커플을 비난할 독단적인 이유는 없다. 내가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인과 심층구조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 책의 중심 주제는
사랑이란 본질적으로 관념의 문제라는 것이다. 소설가 로인 콜윈이 썼듯이 사랑은 예술처럼 학문처럼 건축처럼 인간의 천재성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산물이다. 사랑은 리비도가 촉발되면서 시작되지만 사랑은 목표가 되고 사랑을 이끌고 규정하는 구조는 리비도적이지 않고 관념적이다. 욕망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은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욕망하는가는 문화와 또 문화적인 관념을 통해서 개발되고 상상된다. 그러나 좋은 관념도 있고 나쁜 관념도 있으며 창조적인 것도 있고 자기 파괴적인 관념도 있고 모호한 관념도 있고 명징한 관념도 있다. 사랑이 처음부터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들이닥친다는 생각은 근대적인 오해와 우리의 악명 높은 성급함이 빚어낸 산물이다. 개변론자들과 저력자들, 우리는 성찰할 수 없는 것을 성찰하려고 할 것이며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할 것이다. 사랑은 왜 이렇게 미스터리로 보이는가? 개변론자, 사랑 그 자체는 무한히 좋은 것이고 사랑의 문제나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분적으로 사랑의 구조 자체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부적절한 사랑의 증표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개변론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사랑. 이와 대조적으로 저력자들은 사랑을 일련의 기술로 협상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구하고 가사노동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짜고 성적 충돌을 해결하는 스킬로 바꾼다. 우리는 한편으로 개변론자들의 설교를 들으며 또 우리 자신을 교화하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못지않게 우리를 멍청하게 만드는 저력자들의 조언을 받아들인다. 개변론자들이 사랑을 신비롭게 만든다면 저력자들은 사랑에 관해 생각을 표피적으로 만든다. 저력자들에게 사랑은 지극히 단순한 것, 이를테면 새 일자리처럼 얻을 수 있는 상품이거나 우리를 돋보이게 해주는 패션 스타일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상담과 커뮤니케이션과 게임을 통해 사랑을 얻고 유지할 수가 있다. 저력자들은 감정의 쓰레기통, 아티초크 테스터, 관계 공동 조정 이런 말들은 모두 사랑을 성공시키는 법에 나오는 것들이다. 저력자들에게 사랑은 유용하다. 사랑은 고독을 피하고 가정을 꾸리고 규칙적으로 제공되는 믿을 만한 성적 만족을 보장해주고 타인에게 헌신할 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억압을 극복하는 데 유용하다. 최근에 아주 진지한 어느 잡지 편집장이 말했듯이 사랑은 쾌락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식일 뿐이다. 사랑은 어리석거나 무책임한 행동의 변명거리로 활용되거나 이미 확고한 패턴으로 자리잡은 바람없는 결혼 생활과 커리어를 망치는 핑계거리로 쓰일 수가 있다. 오늘날 저력자들이 사랑을 고양시키며 모호하게 흐리는 현상은 사랑을 축소하고 비하하는 관점들의 이면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사랑은 완전히 일상적이며 희귀한 현상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랑이 인생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구매하는 또 하나의 상품이라거나 특정 욕망과 추구를 만족시키고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의 이론.